안녕하십니까, 안승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니, A10이 퇴역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해상용 공격기로 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무장이 뭐 개발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장이요? 무슨 무장이 개발이 됐길래? 폭탄. 그거 아실 텐데 폭탄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뭡니까? GBU-32 퀵싱크. 그래서 그게 올해 초반에 영상들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미공군 그 홈페이지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 보면은 이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서 이제 뭐 장착해서 이렇게 비행 나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 또 공개된 게 이제 F-35에서 투발하는 모습. 뭐 악천후에서. 네네. 그렇게 해서 뭐 대형 컨테이너선을 이제 파괴하는 격파하는 그 두 가지 영상이 대표적인데. 네. 그게 아마 올 상반기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데이터들, 소위 이제 스토리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A10이 운영 플랫폼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기존에 뭐 F-15E, 그다음에 F-16 시리즈, 네. 그다음에 F-35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죠. 폭격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A10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제가 이제 뭐 누차 그 우리 주한 미공군의 오산 기지의 A10C, 그렇죠. 이 공격기가 몇 년 전부터 뭐 태국에 가서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 탱크 잡는 애들을 태국에 왜 보냈습니까? 그래서 좀 이상했죠. 거기 뭐 상륙전, 대상륙전 뭐 대응 전력으로 쓸 건가 뭐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유출을 해봤는데 명쾌한 답은 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리핀 근해 어. 또 훈련을 보냈어요. 이게 다 바다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이게 아닙니까? 지상 공격기인데 대전차 어떤 그 유럽의 넓은 평원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사막에서 운영하는 걸로 뭐 걸프전에서도 입증이 됐었고 그런 용도.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가 산악지대가 많다고 하지만은 어떤 그 서부 전선의 대전차 공격 유사시 초반에 그런 용도로 이제 배치가 되고 오랜 기간 운영을 해왔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해상 비행을 시키면서 훈련을 내보내는 게 이 반대쪽으로 이 밑에 쪽으로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 올해 그걸 보니까 해상 공격기로도 그 유도 폭탄을 사용해서 네. 그 일부 그 가상 적의 함정을 이제 격발하겠다. 함정 격파용으로 A10을 네. 쓰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유도 폭탄이 사거리가 길어봤자 뭐 그렇게 미사일만큼 대한 미사일만큼 멀리 못 가잖아요. 네네.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정식 무기체계로 도입을 해서 A10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천조국인 미국은 차고 넘칠 정도로 유도 미사일이 많을 텐데요. 굳이 이런 재래식 폭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A10을 다시 부활까지 시켰다. 이건 좀 의아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미국이라고 해서 공대함, 함정을 겪지만은 공대함 미사일이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전체 그 보유 수가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뭐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또 작전 수행, 전쟁 수행할 때 모자라는 거죠. 그리고 신형 공대함 미사일은 이제서 생산해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넉넉하지 않고 추가 발주를 해야 되는 그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봤잖아요. 올해 러시아군이 모자라잖아. 무장, 뭐 폭탄 장비들이 이제 뭐 턱없이 모자라잖아. 네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재래식 폭탄이나 포탄을 끄집어내서 사용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올해. 그래서 이제 그 운영 GBU-31 퀵싱크를 이제 본격 빨리 도입을 하자. 근데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중국의 해군에 호떡 찍듯이 막 계속 나오는 함정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1차 초기 어제 전쟁 수행할 때 그 대형 방공 구축함들이 이제 중국 해군이 많지 않습니까? 등급별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그것은 이제 대한 미사일, 정밀 유도 미사일로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서해안에서 많이 흔히 활동하는 중국 해군이 진짜 막 대량으로 찍어내는 60적까지 찍어내겠다고 하는 2,000톤 미만의 호위함들, 초기함들. 근데 이것은 그 대공 능력이 좀 약해요. 대잠전에 좀 특화된 그 함정들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이제 보조 전력으로 쓰는 건데 이런 좁은 그 서해 같은 데서. 근데 그거마저 처리를 하려면은 어떤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정밀 전투기가 스텔스 같은 게 투입이 되는 반면에 소모성으로 막 전차를 잡듯이 네네. 하려면은 또 A10의 용도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이제 대공 미사일이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함정은 이제 상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도 미사일의 소모성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을 하기 예, 위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드러났을 때, 네.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전쟁 수행을 안 할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다른 타격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장이. 근데 상대적으로 유도 미사일보다는 유도 폭탄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도 키트를 부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아. 근데 그거를 사거리가 소위 투발해서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는 게 뭐 그 길어봤자 그러면 상대방을 이제 대상을 골라가면서 해야죠. 무조건 뭐 방공 구축하면 들이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가면 그냥 당하는 건데 그 함대공 미사일에. 근데 또 이 중국 해군이 질과 함께 양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네. 그 60척까지 만든다는 호위함이 있습니다. 작은 호위함. 그 60척까지 만들어서 주로 이제 이런 서해안 같이 좁은 그 지역에다가 투입을 하죠. 한쪽에다가. 그러면 또 그것을 처리하는 미 공군이나 미 해군의 또 그 전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공 전력이. 네. 그러다 보니까 A10까지 활용을 하자. 얘가 속도는 느리지만은 그런 유도 폭탄을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 공격기이기 때문에. 또 이 A10은 무장을 많이 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유도 폭탄의 무게에 따라서 뭐 제한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최대 뭐 7톤까지 다니까 달 수 있죠. 장착을 할 수 있고. 한 뭐 5개에서 6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표준 뭐 4개 정도? 4개 정도. 네, 4개 정도 이제 장착하고 비행 나가서 그런 상대할 수 있는 좀 대공 능력이 떨어지는 함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소탕할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 이 A10이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된다면 2차 대전 당시에 소드피쉬 이 내격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게 그렇게 성과를 거둘 거라 생각 못했죠. 저속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속도가 느린. 네네. 근데 그 이태리 그 타란토 예, 타란토 공습. 예, 거기서 이제 성과를 거뒀죠. 어뢰를 이제 투발해서. 네. 그것을 다시 또 배워서 써먹은 게 일본의 진주만. 공격. 네. 뭐 어뢰와 함께 이제 폭탄을 공격을 해서 또 다시 반대로 자기들이 당한 게 미드웨이 해전 폭탄.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으로 해서 해전 그런 이제 공중 투발 해전이 끝난 다음 이후에 특별히 없었잖아요. 그런 그 해상 그 공격전이. 아무것도 없었죠. 82년도 포클랜드 전에 가서 대한 미사일이 등장하죠. 공대한 미사일, 액조세. 예, 그것을 이제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의 슈페르 에탕다르 공격기에서 쏴가지고 영국 해군의 주력 당시 방공 구축함 42형을 격파를 시키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해전이 그러한 대규모 해전이 또 없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중국이 이제 대만을 이제 진짜 쳐들어갔을 때 이 바다 대만전 혹시 일어날지 모를 바다 건너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의 전투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태국 필리핀에서 훈련을 그렇게 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무장 상태에서 해상에서의 어떤 그 비행 패턴, 공격 패턴을 다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비행을 실제로. 네. 그게 이제 거쳐서 우리 오산 기지에서 내려가서 우리 남해안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이제 다 그쪽 지역 해당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분상으로는 이제 뭐 필리핀하고 뭐 대게릴라전 뭐 대비 훈련을 한다든지 이게 뭐 공격기니까 저속. 네네네. 그다음에 또 태국 가서 뭐 대상륙전을 뭐 지원 훈련을 해본다든지 명분은 그렇게 돼 있지. 한 4년 전부터 이게 이쪽으로 내려보내면서. 4년이나 됐나요? 제 기억으로 4년 됐죠. 코로나 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A10만 이 해상 공격용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제 그 여러 가지 기종 중에서 네. 제 그 끝에 뻘에 있는 저속기고 주력은 역시 F-15E 스트라이글, 그다음에 F-16 C형, D형, 그리고 이제 F-35도 포함되어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주력 전투기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퇴역할 것이다는 A10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A10이 뭐 저속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느리고 폭탄을 많이 단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라야 되잖아요. 적을 어떤 내가 만만한 적이 내가 당할 그 위험이 좀 낮은 배, 네. 함정. 네. 그게 대량으로 이제 호떡 찢는 그 60척짜리 그 조그만 그 호위함들. 아. 거기에는 이제 그 대공 무장이 우리 그 한국 해군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램. 예, 램이라는 미사일, 그러니까 함대공 단거리 미사일 있죠. 네. 그거 카피판 중국에. 그걸 장착하고 있는 그 정도. 아. 그거는 이제 어떤 작전 전술에 따라서 격파가 가능하죠. 야, A10의 용도가 정말로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어떤 그 육해공, 특히 그 해군, 해병대, 공군의 그 전투기 전력이 공격기 포함해서
그게 이제 뭐 옛날처럼 많지 않다는 또 반증도 돼요. 이것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그 앞으로 세월을 시간을 이제 버티면서 F-35 A형, B형, C형이 발주한 게 다 들어올 때까지는 버텨줘야 되는 어떤 필러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 어떤 메꿔주는 역할. 그러면은 원래 예정대로 다시 이제 그 미 국회에서 이제 의회에서 다시 연장해서 최종적으로 28년도까지는 끌고 가기로 돼 있으니까 야. 그때까지 이제 버텨줘라. 뭐 전쟁 나지도 말고 그 유사시에는 최소한 그 역할을 해달라. A10이. 그러니까 뭐 대전차 공격기도 기능도 있지만은 해상 공격도 투입을 하겠다. 그런 어떤 중소형 함정을 상대로 완전한 방공 구축함이 아니고 거긴 투입하면 그냥 다 격추되니까. 네. 그래서 28년까지 운영 유지를 버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F-35 A형, B형, C형으로 다 이제 완전히 대체가 되는 거죠. 야 퇴역한다 결정까지 났던 A10이 이렇게 또 다시 부활을 해서 동남아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니 반갑기도 하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서야 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이런 폭탄을 개발해서 이제 운영을 할 것이다. 그 이제 발표를 한 거고. 네.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많이 국내 언론에서 많이 뭐 얘기 나온 건 없었어요. 야 이것도 그러면 우리 디펜스 타임즈 안 대표님께서 먼저 뭔가 지금 발표를 하시는 거네요. 영상은 이제 뭐 공표가 됐으니까 보신 분들이 많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신 분이 많은데 이걸 네. 이제 평가를 하는 거를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제가 좀 상반기에 A10 얘기를 이제 한 이후에 이 신형 무장 개발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또 그 포함 운영 플랫폼에 A10이 들어가니까 이건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괜히 이거 뭉개고 지나가면은 완전 거짓말이 되겠네. 상반기에 찍은 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예. 자발적으로 이거를 이제 공표를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우리 슈퍼소닉 TV 구독자분들 중에 이 A10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찐팬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불어 이제 AC130 건식도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럼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저속기들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약에 유사시 네. 이 전쟁이 발발한다면 다 이제 이런 저속기 가지고는 이제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언급을 좀 별로 안 했었죠 그 동안에.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AC130은 뭐 지금 용도 이 대테러전이 다 끝났잖아요 일단.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뭐 어디 투입을 해야 된다, 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또 안 쓰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A10은 그래도 우리 주한미공군의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려야죠. 이렇게 오랜만에 저도 좀 A10 팬인데요. 이 프라모델만 제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시나 봐요. 예. 아니 저도 제 얘기를 하나 좋아하는 프라모델 뭡니까? F4 팬텀. 팬텀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서로 좀 시대가 틀리네요. 그 좋아하는 프라모델 종류. 좀 다르긴 합니다. 오랜만에 A10 얘기 소식 들을 수 있어서 네.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